안녕하세요. 김종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대부분 강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기 첫 시간이 제일 떨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지나면 좀 나아져요.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우선은 소개를 좀 드리면 24기 노무사고요. 한 10년 차 하고 있고 강의는 한 5년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앞에서 노무법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화번호고요. 이메일 주소고 카카오톡 아이디인데 우선순위는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혹 그냥 전화를 땡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놀랄 수 있으니까요. 문자로 이렇게 상담하고 싶다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약속을 잡아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온천반 분들은 시간을 좀 엄수해서 모의고사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지 못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자료 받아가세요. 주시면 첨삭을 해서 드릴 건데, 대신 시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회신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 모의고사 못 쳤다 그러면 제껴야지, 여기 아니고 혼자 쓰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첨삭자가 좀 늦게 첨삭을 하거나 정 안 된다 그러면 뭐 제가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거고요. 만약에 2번 연속으로 못 쳤다, 늦게 주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좀 엄수를 해서 이렇게 좀 쳐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 메일 주소 urcpla 당신의 노무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드에 있으니까 여기서도 제가 노무사로서 열심히 할 거고, AS가 된다, 나중에 수습하시거나 필드 나가셔서 업무하실 때 파일이 필요하다, 사수한테 갈굼을 먹었다, 연락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요거 제 카카오톡 아이디인데, 저희가 애석하게도 카페에는 없어요. 카페를 만들진 않고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통을 하는데, 이제 연기부터는 이제 본 게임의 시작이니까 단톡방이 좀 활발하게 운영이 돼요. 그리고 제가 12월 3일 혹은 보강이 있다면 12월 4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보강이 있다면 12월 4일까지 그때까지는 제 원칙상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답변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답변을 주시면 제가 자기 전에라도 다 쳐놓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일, 그러니까 주말은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참여 코드는 아마 이게 OT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교시 때 좀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오픈 채팅 봇이라는 애가 아이디를 어떻게 바꿔라, 뭐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좀 바꿔주시고, 작년까지는 사실 이제 뭐 연기 그 단톡방을 만들고 1기 때도 그 단톡방의 이름만 바꿔서 1기 때 이제 사람이 확 늘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를 하는 형태로 갔는데, 이제 일부 구성원분들이 그게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냐 물어보니까 너의 강의를 연기 듣고 가는 사람, 1기만 듣고 가는 사람 다 누적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손해인 것 같다. 제가 생각해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기에 들어오시고 나서 1기 때는 다시 방을 파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크리닝을 한번 한다든지 올해는 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수업 내적인 학술적인 질문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뭐 펜은 뭐 쓰시나요? 뭐 영양제는 뭘 드세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관여를 하진 않고, 나중에 3기쯤 되니까 그 사담이 너무 많아요. 뭐 힘든데 괜찮으신가요? 뭐 이런 말들이 막 오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담을 읽다가 질문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앓는 소리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강의 계획서 보면은 뒷페이지에 좀 더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3번에 단체 카톡방 이야기했고요. 아침 스터디를 운영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 스터디. 이게 전년도도 해봤고 전전년도도 해봤어요. 연기 1기 동안.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합격률이 점차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운이 좋아서 적중이 잘 맞아가지고 오르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올바른 행동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잡아가는 시간을 함께 가져가면 좋지 않나
라는 걸 해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두 명 올 건데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하긴 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사실 7시 반까지 와요. 좀 그렇긴 하죠. 그죠? 시간이. 비인간적이긴 한데 7시 반까지 와서 1시간 정도 복습을 하시고 그러고 한 30분 정도는 이제 목차 잡는 연습을 좀 해보시거나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시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제가 재작년, 작년까지는 솔선수범을 보이자라고 해서 7시 반 또는 제가 7시 25분까지 왔어요. 제가 경복궁에서 더 뒤에 있는 동네 산골짜기에 살거든요. 거기서 여기를 오려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와서 좋은데 수업을 할 때 체력이 빠져서 혀가 꼬여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그래도 8시 전까지 오겠습니다. 올 거고 7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뒤에다가 제가 내일 붙여놓을 거예요, 뭐를. 그럼 거기다가 이름 쓰시고요. 그러고 나서 출석 회차가 1회부터 뭐 몇 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출근 도장을 만근을 찍으시면 그러면은 소정의 선물 요거 갈 건데 이제 만근의 인원수에 따라서 객단가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 요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타임 적용을 해요. 해서 한 5분 정도까지는 좀 봐드릴 테니까 5분이 넘으면은 양심상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뭐 세모라든지 뭐 지각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걸로 하고요. 안 오시는 분들은 집이 멀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시간만큼을 이제 잘 쓰셔서 좀 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전업이시잖아요. 전업. 1차 붙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량이 좀 많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죠? 초과 근로라는 걸 합니다. 연장 근로라는 걸. 그래서 전업이시니까 제 생각에는 강의는 어차피 제가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의 빼고 한 8시간을 연기부터 좀 띄워주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체력적으로 좀 된다. 연장 근로 해주셔도 좋고 야간 근로 해주셔도 좋고 휴일 근로도 좋고 근데 이제 바이오 리듬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연기에 일주에 40시간 맞추면 딱 맞아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를 적어놓고 내가 독서실 책상이나 혹은 핸드폰에다가 순수 공부한 시간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시간을 빼시고 그렇게 적었을 때 평균을 해서 1초에 40시간 정도가 나오는지를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연기 때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만들어 가자라는 게 저의 어떤 이 수험상의 좀 목표예요. 어떻게 할 거냐? 아침에 오셔서 1시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점심 먹고 앉아가지고 한 4시간 정도 하시고 그러고 저녁 먹고 한 3, 4시간 하시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연기니까 시간이 좀 많아 보이죠, 그죠? 내년 아닌가? 아주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인사관리 읽으면 뭐 할만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외우지 뭐 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중에 2기 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요거를 연기 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사람은 쉬어야 되죠, 그죠? 유의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실 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연기 때는 한 이틀 정도 쉬어주고 그 다음에 1기 넘어가면 하루 쉬어주고 2기 넘어가서는 반나절 쉬어주고 3기 때는 시간 단위로 쉬어줘야 돼요. 일주일에 내가 한 3시간 쉬었다. 뭐 이 정도면 딱 맞지 않나 싶죠. 예. 그리고 쉬는 게 휴식입니다. 휴식. 뭐 나가서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클럽 가가지고 한번 땡긴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체력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이제 내가 유의를 즐길 수 있는데 체력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취미, 운동이면 제일 좋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시간 관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외적으로 생활 패턴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발등에 불등이 떨어져가지고 한 건 사실 조금 늦었어요. 한 2월 말부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전략을 좀 세운 게 똑같은 시간에 자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자. 그리고 먹는 것을 좀 부담스럽지 않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핸드폰을 멀리하자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인스타 이런 건 잘 없었던 것 같고 페북 이런 걸 했었거든요.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페북도 생각보다 재밌었단 말이에요. 아, 페이스북이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독서실 신발장에다가 핸드폰 넣어두고, 제가 흡연자거든요. 곧 끊을 건데. 그래서 1시간 지나면 그거 찾아가지고 잠깐 보고, 그리고 다시 넣어놓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걱정도 많고 생각보다 소심하고 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못 자서 핸드폰을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숙면에 또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못하는지를 점검하셔서 연기 때부터 잡아 나가셔야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기 가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잡혀요. 그리고 그때는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고 있고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연기 때 기초조사, 기초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거창한 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5분이라도 걷든가 팔굽혀펴기라도 하루에 30개라도 하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영양제 드시고요. 저는 임팩타민 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좀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 다 잘 하실 건데 제가 좀 어색해가지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수요일에 발표거든요. 수요일 발표니까 연기부터 3기까지 쭉 이렇게 함께하면 그때는 되게 익숙한 얼굴이고 좀 서로 친해질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너무 힘들다, 형 동생 하고 싶다, 뭐 술을 한잔 하자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다음에 이러지는 않죠. 그래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만나가지고 저희 회사 근처에서 쭉 먹으면서 저도 술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내 강의의 단점을 솔직하게 말해봐라. 대신 순화해서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작년도 강의를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며칠 전에 너무 무게를 잡더라. 너무 무게를 잡더라. 재수가 좀 없는 것 같다. 그거 말고 사람에 대한 거 말고 이제 학술적 성적으로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게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들이 붙으면 금요일에 합격서 설명하러 올 건데. 그래서 이제 연기부터 올해는 좀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저도 좀 더 무게 잡지 않고 내려놓고 좀 더 편하게 가려고 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기잖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좀 기술을 들어가실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원래 연기 때 뭐 했냐면 기본서라는 걸 했거든요. 인사관리가 특이하게 기본서라는 걸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외울 게 명확합니다. 문학판검 쭉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례가 나왔을 때 그 논리에 비추어서 쟁점을 찾아내서 풀어내면 되는데 인사관리는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게 이 학문인데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통념이 A라는 제도를 썼을 때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더라. 상황론적 관점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돈을 잘 벌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인사관리는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논리를 맞게 적어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됐을 때 이게 학술적으로 조금 어긋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만큼 재량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각 기능적 차원에서 배운 제도들을 이게 다른 제도와 왜 어울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스스로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도가 있는 부분을. 근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제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늘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해가 책만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듯해요. 쉬운 언어로 써 있으니까 법보다는. 근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거나 틀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가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써준 기본서를 읽어보자 이런 취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서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기본서라고 하는 게 재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시험 말고 작년 시험 때
국제인사관리가 나왔었거든요. 저한테는 뭐 되게 좋은 해였어요. 국제인사관리를 미뤘다가 잘 걸린 그 해였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국제인사관리가 너무 지엽적이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진짜로 안 했어요. 멋있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너무 지엽적이다. 그리고 예전에 24기 때 제 시험 때 한번 50점짜리 나왔었는데 또 나오니까 이상하다라고 해서 산항공에다가 질의를 넣었어요. 장난하냐 이렇게. 그랬더니 장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기본서라고 하는 것들을 한 10개를 나열을 해줬습니다. 10개를 나열을 해주고 이 중에서 국제인사관리가 들어있는 책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기본서 이 한 10개 정도에서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든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라고 하는 건 10권을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3인공저라고 하는 3기미 적은 걸 봤었고요. 그 뒤에는 박경규 교수님 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박경규 교수님 책의 기본서를 봤어요. 그럼 10권 중에서 보통 한 권을 보니까 이 한 권에서 다루는 범위가 한 80%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해도 잘할 수 있고 깊이 있게 공부를 잘 하면 되는데 여기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박경규 교수님 책에 글로벌을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없다고요. 근데 글로벌이 나왔어. 그러면은 기본서가 사기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1기부터는 강사의 수험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강사들이 기본서 다 보고 혹은 기본서에 없는 논문이라든지 혹은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한 것들을 보고 가져와서 이것까지 외우세요 라고 한 다음에 강사들이 불안하니까 좀 더 넓혀서 한 110%까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양이 많다, 자료를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기본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요거 하면서 연기에도 여기에 주요한 거 몇 개는 좀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자료로 들여서 보고 1기부터 수험서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로 올해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좀 중시하고 민감하시더라고요. 연기부터 똑같은 책으로 3기까지 외우고 싶다. 기본서 봤다가 요거 보니까 문장이 비슷하지만 외우기에 좀 껄끄럽다. 다시 외우는 느낌이라 손해다. 라고 해서 알겠다. 라고 해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연기 끝나고 1기 넘어갈 때 기본서 특강을 제가 그냥 깔 거예요. 그냥 기본서 특강을 깔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오셔가지고 똑같이 한번 들으실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수험 전에 한번 할까 했는데 그러면 동차방과 똑같은 이제 부정적 효과가 하나 날 것 같더라고요. 기본서 두꺼운데 빨리빨리 보면 이해도 시켜드리기가 좀 버겁고 썰도 못 풀고 이러니까 그냥 다 같이 이걸로 한번 1회독 하고 기본서가 불안하니까 그때 가가지고 한 4일 정도 해서 쭉 읽어보는 걸로. 그거 필수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험서로 갈 거고 다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뭐 유해 이상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연기는 처음 듣는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갈 거고요. 쉬운 예시, 유치한 예시, 뭐 이런 것들로 갈 거예요. 갈 거니까 조금 연기에 쉬운 것 같은데 하더라도 긴장을 놓지 마시고 외울 때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사실 암기도 연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 5년, 4년 전만 해도 연기 때 암기 신경 쓰지 마시라. 이해가 진짜 중요하다. 이해했으면 주무시면 된다. 그런 시대가 갔어요. 애석하게도 그런 시대가 가버렸어요. 예전에 저 때는 수험생 수 자체가 적었다고요. 수험생 수 자체가 그때보다 지금 거의 2배 늘었어요. 그렇다고 뽑는 사람이 2배 늘었냐?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할 때가 240명 뽑았고 지금 한 330명 이러니까 2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원수는 늘었지만 수험생수가 그렇게 늘면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떠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이 채여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의 수준이 좀 높아질 필요가 점점 있는 거죠. 그래서 매해 그렇게 될 거니까 빨리 털고 나가자가 저희 메인입니다. 별도로 해주시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기부터는 올해는 과제가 있어요. 원래 매번 쪽지 시험을 쳤거든요. 아침 스터디 하시고요.
쪽지 시험 치시고요. 우리 끝나고 같이 맞춰봅시다 했는데 안 치시더라고. 이렇게 앞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민망해서 그런지 아니면 옆에 사람들이 민망해서 그런지 치세요 하니까 나가시거나 담배 피러 가거나 아니면 대충 끄적이는 척 하거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백지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지복습 하시면서 과제를 풀어오세요. 풀어오시고 다음날에 간단하게 그걸 리뷰하면서 답안 드리면서 맞춰볼 겁니다. 근데 그 과제에 물어보는 건 적어도 연기 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그 부분만큼은 좀 외우자. 그리고 연기 때 사람이 2기, 3기만큼 문장을 현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격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키워드 떠듬떠듬 적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꼭 써보시고 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과제가 지금 쪽지 시험의 형태예요. 근데 어차피 제가 일찍 오니까 돌아다닐 거거든요. 쪽지 시험 한번 봅시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좀 보여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산출물의 정도를 좀 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 쪽지 시험을 목차를 한번 짜보는 걸로, 고민스러운 문제들과 함께 목차를 짜보는 걸로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거와 별개로 목차 연습을 아침 스터디 하는 분들은 일기 때 하던 것처럼 이번엔 연기에 앞에다가 적어 놓을 거예요. 적어 놓을 테니까 복습하시고 목차 한번 짜보시고, 그 목차는 연기 수준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뭔가를 비교하거나 뭔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목차들로 갈 거고, 그걸 같이 아침에 잠깐 논의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 아침 스터디 안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목차 보시고 휘리릭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5회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왜 하냐면 학원에서 올해부터 온천반 열려면 모의고사를 5회 이상 보라고 해가지고 열었어요. 온천반 열고 싶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기 때 저희가 매일 시험 쳤어요. 매일 시험 치니까 일기라서 좀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기에 모의고사를 5회 내린 김에 일기 때는 모의고사의 횟수를 조금 더 줄이고 다른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쳐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보강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있을 수 있냐면 저희가 자료가 좀 많은 걸로 욕을 좀 먹는 수업이거든요. 니 프린트 소화하기가 어렵다. 니 프린트 모아보니까 착한건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만들면은 그건 추가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거 다 빼고, 목차 연습하는 것도 연습이니까 다 빼고, 그러고 나서 정말 진짜 추가적인 자료들만 하면 그만큼 안 나오는데 체감상 너 이렇다라고 하도 욕을 주셔가지고, 물론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다,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책에다가 좀 많이 넣었어요. 근데 책에다 넣은 김에 이것을 연기부터 다루면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방학 때 열심히 외우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강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좀 이렇게 따라 동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를 우리가 배울 거잖아요. 그럼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절차가 뭐고, 장단점이 뭐고,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운영할 거면 어떤 것들이 있고 까지는 책에 있어요. 이해를 안 해도 사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왜 이 목차 안에 들어있고, 이게 다른 기능적 차원의 제도와 왜 어울리고 라는 것들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암기를 넓혀나가면 암기의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을 연기의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공 방안에 경영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경영자 의지가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 제도만 특히 더 경영자의 지원이 혹은 의지가 필요하지? 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수업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제도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이 제도는 변화의 폭이 커서 그런가 보다, 혹은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암기는 저번 주에 술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쭉 설명을 해주는 건 좋은데 키워드를 포인트로 잡아주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좀 올해는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좀 주요하게 외워주시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이 일기거든요. 당연히 일기도 못다한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나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의 메인은 암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연기에서 일기 넘어갈 때 교재가 우리는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암기는 알아서 잘 하시는 건데 저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자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일부분은 연기에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일기에 추가적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할 겁니다. 모의고사는 좀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가서는 50점짜리들을 종종 등장을 시킬 거고 2기 수준의 문제들도 한두 번은 풀어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2기부터는 사실 책을 거의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에서는 보통 뭘 하냐면 그때는 이해는 다 끝났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이해는 암기는 알아서 해오셨다고 볼 거고요. 주말반으로 돌릴 건데 모의고사를 75점을 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쉬었다 목차 연습하세요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목차 연습을 좀 어려운 것들로 따로 합니다. 따로 하고 이것도 등급을 매겨요. 요거는 석차를 매기고요. 요건 등급을 매겨요. 그러고 나서 연습 문제나 보충 문제를 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게 1기 완성이 되면 좋고요. 그리고 2기 가서는 암기의 허덕이거든요. 모든 전 과목의 암기를 허덕여요. 이때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내가 연기 때는 2기 가면 어느 정도 답안을 쓰고 암기가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하지 않더라 라는 시기가 여기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암기를 좀 가져가고 여기 박사에 가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3기는 뻔하죠. 모의고사 100점 보고요. 목차 연습하고 연습 문제 풉니다. 그러면서 강약 조절은 할 거고 자료도 중간중간 드리겠지만 무리의 타격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뭔지만 알아두세요 정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험판이 처음이 아니신 분들은 혹은 인사관리라는 과목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혹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클 텐데 그건 좀 잘 잡아가는 수업이니까 너무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 왜 다른 데서 나오면 어떡하냐는 제가 고시촌에 대한 길을 열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고시촌 전체가 못 푸는 문제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동시에 한숨이 나오기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문제 변별력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1회차 때 치는 거랑 맨 마지막 날에 치는 거랑 부수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런 게 좀 없게끔 요 정도까지는 제가 누가 오더라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꼭 와서 잘 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원래 강의 계획서에는 수요일에 모의고사 보는 거였는데 목요일로 바꿨어요. 수요일이 발표 날이잖아요. 그래서 발표 날에 제가 첨삭자다라고 찍어놓은 애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좀 정하려고 하고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이제 저 이제 좀 술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하면 제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에는 수업 끝나고 그 합격자를 3명 불러가지고 설명회 하고 멘토 멘티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쭉 갈 거잖아요. 갈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니까 여기를 어떻게 공부를 하실 건가를 잠깐 보자고요. 수업 때 좀 더 편하게
좀 더 가볍게 연기를 이번에는 이해 위주로 갈 건데요. 가시면은 식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데 좀 더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문장을 그냥 눈으로 휙 넘겨띄거나 단어를 넘겨띄거나 아 이런 게 있었어가 아니고요. 좀 차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입체적 읽기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가는 것에서도 어떤 제도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른 제도와 엮여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보시죠.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엮여서 나왔는가, 혹은 이 문제를 내가 실제 시험에서 마주한 기수라면 어떻게 풀었을 것인가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사관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민을 하실 때 노동법 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동법은 누구에 대한 권리를 좀 더 보는 거죠.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근로자. 판례 기억나시죠? 그죠? 사용총 속성 어쩌고, 임금을 목적으로 어쩌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사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회사를 망하지 않고 끌어갈 것인가, 이걸 도입을 했을 때 내가 돈을 얼마 써야 되고 구성원들이 좋아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메인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답안에 돈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전략적 가치, 뭐 경쟁 우위. 그러니까 뭐라고요? 돈. 그러니까 돈이 되냐. 이걸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내 돈이다 생각하시고 이 돈 써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제도를 보세요. 그럼 좀 이해가 쉬워요.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는 이해라고 하는 과업이거든요. 과업이라고 하는 건 독립된 일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단위라고요. 이해 안에 암기라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해야 돼요? 암기를 연기 때부터 좀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암기도 좀 망망대해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거냐. 사람 머리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딜 외울 거냐. 일단은 제가 밑줄 친 곳, 이건 외우시라 라고 정리해 드린 거, 그 다음 우리 시험지 과제나 해주는 거에 있어서의 이건 외워야겠다 하는 거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걸 외울 때도 문장을 다 씹어먹겠다.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목차부터 보시고 그 목차 안에 키워드가 뭐다 정도 외우고 그걸 문장으로 써지는가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의 시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뭘 찾아가야 되냐면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장으로 외워야 돼요? 키워드로 외워야 돼요? 나도 모르지. 왜냐?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통 문장으로 외우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백지복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가 다 끝나고 오늘 배운 것을 A4 용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때려박겠다.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는 3기 돼서도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제도 하나 보고 백지복습 하나 하고, 제도 하나 보고 백지복습 하나 하고, 과학적관리법 한번 보고 백지복습 해보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1기 때 되면은 과학적관리법과 인간관계적 접근법을 한 번에 백지복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나중에 2, 3기 되면 총론을 전체 다 백지복습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 다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암기를 해서 뭐 하는 거죠? 답안에 현출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출. 복습 방법이고 왜 하냐면 현출하려고. 근데 이 현출을 할 때 인사관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행정 중요한 거 뭐죠? 똑같이 외워가지고 쟁점을 찾는 거. 어렵잖아요, 쟁점 찾기가. 올해 행정 완전 아작이 났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가서 문제 한번 보세요. 기분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노동법도 마찬가지죠. 사례 주면은 문학 판검으로 쫙 쓰는 거. 경조하신다. 경조도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틀이 있거든요. 틀. 눈을 뜨세요. 인사관리 연기 1회차 3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지금 자기 조금 일러요.
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낮은데 내일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좀 졸리더라도 좀 졸리더라도 그래서 요거 하신 다음에 현출을 할 건데 현출을 법학과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법학과 다르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인사관리 논문을 저야 이제 적중률을 높이려고 많이 읽지만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기본서 첫 페이지에 박경규 교수님이 세 번째 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요거 해야 된다. 인사관리 이거 하는 학문이다 라고 해요. 기술이 뭐냐면 제 현상의 인식이에요. 안 외우는 거예요. 그냥 펜 놓고 마음 편히 들으시면 돼요. 제 현상의 인식을 하고 설명은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렇다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 다음 예측은 뭐냐면 그 인과관계를 알았으니까 긍정적 효과가 뭐고 부정적 효과가 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는 뭐냐면 통제 활동인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돈을 잘 벌려면 효과적인 것들은 늘리고 비효과적인 건 줄일 수 있게 하자라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거기에 대상이 기업의 경제활동인 거고 거기 안에 있는 인적 정원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학의 한 분과로서. 그렇게 보면 요렇게 논문도 쓰여 있고요. 요렇게 교수님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답안도 요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노무사 2차 시험 붙는 애들을 보니까 좋은 대학교일수록 그러니까 입학하기가 어렵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교일수록 합격률이 높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왜? 인식인 거죠. 그러면은 인과관계를 이해해 보자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공부를 잘하니까 이것도 공부니까 그건 좀 너무 얕고 그럼 두 가지로 보자고요. 걔들이 들어가는 전형을 보니까 논술 전형이 있고 수능 정시로 보는 객관식 전형이 있는데 객관식 전형을 보니까 노무사 1차도 객관식이니까 걔들이 1차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고 객관식에 굉장히 타고난 애들이 잘하더라. 논술 보니까 2차 시험이 우리 서술형인데 글짓기 하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인사관리 잘 모르는데 그럴듯하게 써가지고 인사관리 점 잘 받더라.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인간관계 이해했어요. 장단점이 뭐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에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객관식에 자신이 있대요. 자기가 재수를 해서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전의 기출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나한테 잘 맞아서 1차는 굉장히 적게 투입을 해도 합격을 할 수 있으니 2차에 올인을 해가지고 동차 노리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 효과가 뭐가 있었냐면은 1차가 어렵게 나온 거예요. 1차가 어렵게 나왔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보다 2차 열심히 하느라 1차에 투입을 안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변화는 뭐예요? 1차에 그래도 적정 수준의 절대값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셔야 된다라는 걸 계속 교육을 해주거나 전략을 짜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제도도 이런 현상이 있어서 연구를 해보고자 인과관계를 밝혀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차를 이렇게 짜주셔서 답안을 쓰자라는 거고 그럼 거기에 있어서 답안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뉠 거란 말이에요. 50점과 25점으로 봤을 때 그럼 뭐가 있냐면 처음 인사관리를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인사관리에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25점짜리는 단문 형태로 특정 제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써봐라. 혹은 개인 쉐어링에 있는 스킬룸 플랜, 럭커 플랜, 인프루시언을 써보고 비교해봐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넣고 비교해봐라, 비교해주고 이게 끝인 거고요. 이 부분은 보면 고령화 사회다. 고령화 사회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할 건데 설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화가 주는 영향 요인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이게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과관계를 적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이 두 개를 엮어서 뭘 하죠? 확계평 보유방이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건데 각 기능적 차원에 있는 제도들을 엮어서 고령화는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50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25점도 특정 제도 플러스
비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고, 비교 문제는 우리는 늘 많이 하니까 그거 연습을 좀 해주시고, 요 부분은 요 감각을 가지고 책을 보시고 이해를 해서 서술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그 3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가 있냐면 목표가 매년 합격률을 높인다. 우상향이다. 퇴보는 없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톱니 효과는 있어요. 나중에 100%뭐 이런 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재작년이 한 30%, 전체 수험생 말고요. 3기에 답안을 내는 사람 기준. 그게 진정한 수험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진정 수험생들 말고 진정 수험생 답안 내시는 분 30%였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작년이 한 40% 정도 돼요. 수요일은 결과를 받아보겠죠. 그것도 퇴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50%를 목표로 잡고 가자라는 게 늘 저의 어떤 이 목표니까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쪼을 수밖에 없다. 쪼을 수밖에 없고 제가 무게를 내려놓고 편하게 가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제가 편하게 다가갈 겁니다. 왜 안 오셨죠? 라든지 이게 뭐죠?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우환이 있으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같이 논의하는 좀 왜 저래 싶을 정도로 올해는 컨셉이 그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수업. 근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말을 해주세요. 나는 이런 거 싫으니까 나한테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죠.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인사 노무 관리가 뭐냐거든요. 인사 노무 관리가 뭐냐. 여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해요. 그러니까 인사만 뜯어보면 이는 사람 인자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 말고요. 우리 구성원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 내 사람인이고요. 사는 뭐예요? 일이잖아요. 사람 왜 뽑아요? 일 시키려고. 일 시켜서 뭐 할 건데요? 돈 벌려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벌게 하려고 관리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구성원, 사는 일인데 뭐라고 부르죠? 직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사람을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면 그 사람을 뽑는 확보에서부터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 돈 주고 유지, 안 아프고 잘 댕길 수 있게 유지하고 그러다가 필요가 없다 혹은 정년이 다 됐다 라고 할 때 방출하는 관리까지의 재활동을 하는 것을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원래 인사관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 뭐라 그래요?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거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 거를 묻지는 않을 텐데요. 인적 자원 관리가 뭔지는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인사, 사람에서 사람 뭘로 불러요? 인적 자원. 뭔가 좀 더 좋아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왜 하는 거라 그랬죠? 돈 벌려고. 너는 내가 돈 버는 데 있어서의 부품이야 라는 느낌보다는 너는 우리 기업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쟁이 심화돼 갖고 전략이라는 걸 짤 필요가 있어졌대요. 그걸 할 때 인사관리도 고민하겠대요.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하고 뒤에 깊이 있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연기니까요. 전통적으로 경영학의 한 분야로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거고요. 한 분야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4대 분과가 있죠. 그죠? 뭐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회계, 인사관리 중에서 인사관리다라고 하는 거고 는 개인 조직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부터 이직까지의 과정을 개, 조, 지, 조, 통하는 관리 과정 안에 올 거고요. 계획을 우리가
플랜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 조직 지위 조정을 묶어서 실행한다라고 할 거고요. 통제, 평가한다 C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 C라고 하는 것을 관리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한다 이런 거거든요.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대표님이신데 계획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뭔 계획을 세워요? 몇 명 뽑지가 아니고 어떤 애를 뽑지가 먼저 우선시 되겠죠. 노무사를 뽑아야지 라고 했는데 몇 년 차 노무사를 뽑을지를 알아야 몇 명을 뽑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5년 차 노무사면 수습 노무사 한 3명치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견서 하나 써봐라 라고 했는데 수습 노무사 의견서 쓰는데 3일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5년 차 노무사는 얼마 걸려요? 5분. 왜죠? 이미 써놓은 게 있어요. 회사 이름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계획을 했어요. 5년 차 노무사를 비싸더라도 한 명 뽑아야겠다. 그럼 뭐예요? 모집하고 선발하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얘가 잘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 그럼 평가를 할 때 잘하는지 어떻게 볼 거예요? 돈이 되나?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 되려면 얘가 실제로 사건을 잘해서 돈 벌어오는 것도 있지만 뭘 잘해줘야 돼요? 근속기간이 좀 있어줘야죠. 들어온 지 하루 있다가 나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가? 하루 만에 왜 나가? 네가 싫어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니까 애초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잘 맞는 애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준단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피드백 루프라고 할 거예요. 피드백 루프 혹은 단순히 피드백. 이걸 관리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 같은 걸 풀어볼 거냐면 원래 하는 건데 올해 문제가 최근 몇 개년 힘을 내세요. 눈을 뜨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기 1회차 4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에는 이르다라는 거고요. 올해 문제가 뭐였냐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그 출제 경향을 가지던 게 한 10년, 5년 이전이에요. 원래는 어땠냐면 요새 뭐를 써라. 이렇게 명확하게 줬는데 그게 아니고 의의특성 써봐. 임금관리 전체에 대해서 수준, 체계, 형태 나눴을 때 의의특성 써봐라.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올해 좀 할 거예요.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이라는 거 할 거거든요. 못하는 애 가르쳐줘가지고 돈 벌게 하는 활동. 그래서 교육훈련의 관리적 차원을 서술해 봐 50점.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리적 차원으로 서술하시오 하면 계획, 실행, 통제로 나눠서 쓰는 거구나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 심심할 때 보시고 내려가셔서 인사관리가 단순히 구성원을 통제 감시하는 대상, 경제적 효율성 달성에 중점을 두어 비용 측면에서 노동력을 바라봄으로써 좀 더 읽을게요. 개인의 욕구를 무시하고 통제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생산의 한 요소로 보고 얘는 쥐어짜가지고 돈을 많이 뽑아내게끔 약간 노동 착취 형태로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착해져서? 아니죠. 돈이 안 돼서. 그렇게 했더니 이 회사 실내 다른 회사가 많이 생겨났네. 경쟁이 과열된 시장에서 노동시장에 있는 공급자 누구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는 안 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 인재가 복지가 좋은 데로 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구성원의 만족, 동기부여, 성취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되고 얘들이 우리 회사의 진정한 자원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을 자산으로 보고 이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전략적 계획과 연계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인사관리이다고요. 안 해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단 보시면 즉 인적자원관리는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구성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과 그가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확계평 보유 방해 활동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재활동을 말한다 인데 이게 인적자원관리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업 내에 있는 직무 일과 우리 기업 내 구성원들의 확계평 보유방을 잘 관리하는 활동이고요. 안 해올 거예요. 밑에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적자원관리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대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직감적으로 뭐겠습니까? 기업의 돈. 사회적 효율성은 뭐겠습니까? 구성원의 만족, 구성원의 행복, 동기부여, 성취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답안에다가 돈과 행복이라고 쓰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로 쓸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표들이 경제적 효율성이고 어떤 지표들이 사회적 효율성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첫째는 경제적인 목표, 둘째는 사회적 목표. 두 번째 줄 보시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합치하자. 뭐라 그러냐면 맨 마지막 줄에 두 가지 목표는 상호 경쟁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는데도 돈이 어느 정도 들거든요. 저희 법인의 자랑을 제가 3기 때까지 할 건데 나중에는 다 외우시게 될 겁니다. 저희 회사가 10시 출근입니다. 보통 10시 출근하면 7시 퇴근이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6시 퇴근입니다. 근데 일이 없다? 일찍 보내요. 알아서 5시에 가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5시에 가세요 하고 제가 앉아있으면 안 가니까 저는 4시에 가요. 좋죠. 그래서 7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연차가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죠? 한 달 만근하면 1개가 생기죠. 1년 미만차. 1년 되면 어떻게 생깁니까? 15개. 언제 생겨요? 365일 때 생겨요? 6일 때 생겨요? 오, 훌륭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 달에 2개. 좋죠. 여름휴가 따로. 좋죠. 돈이 들죠? 한 달에 2개인데 여름휴가 따로니까 유급휴가니까 제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요. 왜요?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발적 이직을 겪어본 사례가 없어요. 그게 상호 경쟁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차 2개면 눈치 보일 거잖아요. 이번 주 쓰고 다음 주 쓰고 주 4일째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 시스템이 없어요. 저도 출근해봐야 알아요. 알았네. 연차인가? 이 정도입니다. 여름휴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어제도 안 나왔는데? 여름휴가? 오케이. 뭐 이런 거예요. 자랑 하나만 더 하면 법카도 점심 무제한. 그래서 이건 이제 구성원분들이 모르시는데 그 법카를 쓰면 저희 실장님한테 드린 법카에 점심 문자가 와요. 모르는 것 같아요. 5년이 지났는데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며칠 전에 을밀대가 끓긴 거예요. 와, 맛있었겠죠. 한 그릇에 16,000원이 평양냉면인데. 상호 경쟁적이면서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표를 아셔야 되는데 옆 페이지 오시면 조직 지향 측면 경제적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을 보면 조직의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데 도움을 주는 걸 경제적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과 창출, 생산성, 합리성, 효율성, 이익 추구, 사용자 중심적 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이게 경제적 효율성이다. 이렇게. 구성원 지향 측면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구성원의 입장에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만족자 실현 보상 추구, 노동 지향적 공정성, 역량 개발, 인간성 회복 등과 관련이 깊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줄 보면 인사관리의 목표는 생산성과 인간성의 조화를 통한 근로생활의 질로 설정되어야 하며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게 잘 근로할 수 있도록 직장을 잘 만들어주자.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이고 외울 거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보실 건데 그래서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X형과 Y형. X형은 뭐냐면 사람은 일을 하기 싫어한다. 지시를 받는 걸 좋아한다. 책임지는 걸 싫어한다. 통제를 해줘야 된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요즘 세대랑 잘 안 맞죠? 요즘 뭐예요? 인적 자원 관리. 종업원이 스스로 발전하려고 하고 성취를 하려고 하고 동기부여를 가지려고 하니까 일을 좋아하고 알아서 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믿는 거 그게 Y형 인간론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줄에 X형 인간과는 회의와 처벌의 방식으로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고전적 관리 방식, Y형 인간과는 고차원적 욕구를 자극해 동기부여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X형 인간에서 사람은 일을 싫어하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한다.
지시받기 좋아한다. 책임 싫어한다. 그래서 통제해야 된다. 이 정도고요. Y형 보시면 노동이란 놀이와 휴식과 같이 생각하고 좋아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책임 좋아하고 자발적 자기통제 작업하고 노력 정도는 성취감을 얻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스스로 목표 달성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그 밑에 줄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취감을 만족시켜 주자. 요새 인적 자원 관리와 같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적 자원의 특징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까지 뭐가 있냐면은 인사관리가 뭐냐 개념 한번 봤고요. 안 해올 거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의 목적이 뭐냐 두 개가 있더라. 요거 본 거예요. 요거 본 거. 근데 여기서 경제적 효율성의 달성, 사회적 효율성의 달성은 3기까지 답안에 계속 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좋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효율성이 좋다. 그거 쓸 수 있게 본다로 치시고 XY 한번 읽어보시고 인적자원의 특징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에 들어갈 건데 얘가 뭔지를 보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뭔지를 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가를 좀 적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볼 겁니다. 아직까지는 교양의 느낌이다. 이렇게 마음 편히 보시면 돼요. 성비유인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과의 주체다. 비용이 된다. 의사결정자다. 인격을 가졌다. 기업 외부의 인터페이스다. 요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안 해올 거고 답안에 단어로만 쓸 거예요. 근데 성과라고 하는 건 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인사관리에서 성과라고 하는 건 매일 이야기를 할 거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돈. 그죠? 돈이 되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봐봐요. 구성원 한 10,000명 정도 되시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머리가 아프겠죠? 방금 어떤 애가 지나갔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쟤는 얼마 벌어오지?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답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마케팅 부서의 예를 들어 팀장이에요. 근데 제품이 잘 팔린 게 마케팅을 엄청 잘해서 그런 건지 제품이 엄청 뛰어나서 그런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얼마를 벌어왔는지가 곧 성과인데 그걸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죠? 얘가 시킨 일을 잘하는지 얘가 시킨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과라고 하는 거는 돈 얼마 벌어왔어 라고 하는 건데 직무 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높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얼마 벌었다 기업 가치의 공헌도를 발라낼 수가 없어서 뭘 볼 거냐면 직무에 대해서 네가 했을 때 뭘 완성해야 되는가의 정도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 과정을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가시지 않고 필드에 있으면은 보통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 해고 뭐 이런 사건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해고 사건 맡겼어요. 얘는 맡긴 무조건 이겨.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직무 산출물이 뛰어난 거지 않습니까? 승률 100%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계약을 해요. 오, 해고당하셨습니까?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찾아왔다고. 해고당하셨어요. 왔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뭘 판단해야 되죠? 이길 수 있는 걸 판단해야죠. 이길 수 있는가. 귀책 사유가 100%예요. 어마어마해. 횡령 한 10억 했어요. 맡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뭘 쓰죠? 맞아요. 계약서 쓰죠. 계약서 쓰죠.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 얼마 해갖고 써요. 그 다음에 인터뷰 쫙 하고 나서 뭘 만드냐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만들겠죠. 어디다 넣어요? 관할 노동위원회에다가 집어넣겠죠. 언제 넣을 거예요? 90일이 다 돼갈 때쯤 넣으시겠죠. 왜? 임금 상당액을 늘려주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죠? 해고당한 날로부터 심판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이니까 오늘 넣으나 90일에 넣으나 결과는 똑같을 텐데 90일 다 돼서 넣어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넣었어요. 신청서 넣고 잘못된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라 그래요? 정당한 해고다 그래요. 상대방 노무사가 저를 막 욕해요.
거짓을 일삼고 있는 양심 없는 노무사 이유서를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제가 빡쳐가지고 뭐예요? 이유서 2를 또 써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갑니까? 노동위원회에 신문회의장 가야죠. 근데 노동위원회 가면은 소송과 다르게 소송은 서면으로 보통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구슬변론이거든요. 마이크 들고 싸우는 거예요.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래서 그거를 빡세게 싸우고 나서 결과를 언제 받아요? 당일 20시에 누구한테 와요? 대리인 노무사한테 문자가 띠링 와요. 저는 보통 술 먹고 있습니다. 지면 술 마시더 있고요. 이겨도 술 마시더 있고요. 그래서 술 먹고 있어요. 가끔 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8시 나는데 문자를 안 줘서 의뢰인분이 연락이 왔는데 졌다. 뭐 이런 일은 없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뭐예요? 결과 산출물이에요. 결과 산출물. 근데 얘는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이 노무사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격이 더러워요. 성격이 더러워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 여기서 합의가 돼도 괜찮단 말이에요. 합의가. 저는 열려 있어요. 붙고 나서 필드에서 김종훈 노무사 이름 적혀 있으면 전화 주세요. 합의 좋아합니다. 합의. 서로 상호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유서를 쓸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의뢰인의 해고를 당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의견을 안 듣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라고 하는 노무사를 간혹 있어요. 네가 뭘 알아? 조용히 해라. 내가 계약할 때 너의 상황을 다 들었으니까 내가 이유서 알아서 쓸 거고 답변서도 안 보여줘요. 답변서 왔어요 했는데 와서 뭐 하시게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리고 이유서 2도 안 보여줘요. 신문회의장에 가서 그 해고 당한 분이 마이크를 들고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마이크 막 뺏어요. 답변 잘못하시면 안 된다고 뺏어요. 그러고 나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행동 과정에 있어서 일을 맡긴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 추후에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소개를 안 해주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린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봐야 되고 결과도 봐야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평가할 거지 않습니까? 평가. 그럼 이걸 보는 걸 뭐라고 할 겁니까? 앞으로. 결과, 평가. 얘는 뭐라고 할 거예요? 과정, 평가. 자, 그래서 간혹 성과라고 하는 걸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우리 인사관리의 성과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울 거 아니에요. 읽어만 보세요. 넘어가시죠. 조직시민행동, 일탈행동도 외울 거 아니에요. 답안에 단어로만 쓸 겁니다. 조직시민행동은 뭐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거인 거예요. 일찍 와서 책상 정리한대요. 옆에 친구 쓰레기통도 비워준대요. 화분에 물 줘요. 괜찮지 않습니까? 조직시민행동. 일탈행동은 뭐예요? 보통 노무사님들이 필드에 계시면은 수습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습 때도 미팅을 보냈어요. 미팅이 10분 만에 끝났네. 그럼 뭐 해야 돼요? 회사 복귀 해야죠. 회사 복귀 안 하죠. 그 근처에 있는 수습 동기 노무사 찾아가지고 커피 마실 수 있냐 해가지고 커피 한 2시간 때리고 와가지고 미팅이 오래 걸렸습니다. 뭐 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뭐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일탈행동. 돈이 안 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비위행위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용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인적자원 채용하게 되면 임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복리후생비 나가고요. 각종 세금 뭐죠? 소득세, 지방세는 지가 내는 거고 4대 보험료는 사업자가 반반 부담해서 내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 3,600인 근로자를 쓴다. 월급 얼마예요? 300. 그럼 거기서 실수령이 얼마죠? 한 26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소득세가 한 10만 원 정도 될 거고 나머지가 25만 원 정도 4대 보험료예요. 그럼 사업주도 25만 원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죠. 퇴직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린다 플러스 조금 이따 할 건데 기업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할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보조 업무에 해당하지만 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춘 개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 안 되거나 모니터가 안 나오면 뭐 하죠? 두드려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드려 보면 어떻게 되죠? 철컹철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관리가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 그 다음에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이건 뭡니까? 타 집단과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서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잘 해줬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밤새 하고 왔어요.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 그럼 뭘 도와줄 수 있죠? 부부 클리닉.
부부 클리닉 가서 상담 받아봐라.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종업원 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복리후생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외우지 않습니다.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는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